배드민턴에도 월드컵이 있습니다. 남자는 토마스컵, 여자는 우버컵. 올림픽 다음으로 권위 있는 배드민턴 최고의 국가대항전입니다. 5경기 중 3승을 먼저 가져가는 팀이 승리. 한 명의 스타가 아닌 팀 전체의 힘으로 싸우는 대회입니다. 2026년 무대는 덴마크. 과연 어느 나라가 정상에 오를까요? 복식 세계 최강 그리고 단식 변수. 한국 남자 대표팀 토마스컵 시조 돌파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대회 시조에는 대한민국, 덴마크, 차이니스 타이베이, 스웨덴이 속해 있습니다. 한국은 시조 3번 포트로 시작합니다. 한국 대표팀 전력. 먼저 한국입니다. 한국 남자 대표팀의 핵심은 단연 복식입니다. 서승재, 김원호. 현재 세계 최정상급 조합으로 빠른 전위 압박과 수비 전환 속도가 강점입니다. 최근 국제대회에서도 우승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조합입니다. 여기에 기동주, 진용, 조송현, 이종민 선수까지 더해지면서 복식 2승 확보 가능성이 이번 팀 운영의 출발점입니다. 반면 단식은 변수입니다. 유태빈, 최지훈, 박상용, 조현우. 확실한 에이스 카드보다는 상황 대응형 로테이션 구조입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단식 승리는 단체전 승리로 이어진다. 상대 국가 그리고 핵심 변수. 대한민국의 첫 번째 상대는 덴마크입니다. 특히 안데르스 안톤센. 세계 랭킹 3위, 안정적인 랠리 운영과 높은 완성도의 공격 패턴을 가진 선수입니다. 여기에 라스무스 젬케와 마그누스 요한센까지 단식 3경기 모두 경쟁력이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단식은 강하지만 복식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한국은 복식은 강하지만 단식이 약합니다. 즉 이 매치는 구조가 완전히 반대인 팀 간 대결입니다. 두 번째 상대는 차이니스 타이베이입니다. 여기도 단식 중심팀입니다. 린진이 전형 오픈 우승 경험, 최근 상승세 확실합니다. 그리고 추티엔첸, 왕쯔웨이까지 단식 이 3경기 모두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최근 아시아 선수권에서 이들을 상대로 승리 경험이 있다는 점, 이길 수 있는 상대라는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마지막 스웨덴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한국이 우위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상 필승 매치로 봐야 합니다. 핵심 관전 포인트. 이번 시조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복식 2승 단식 1승. 덴마크전에서는 복식 2경기 모두 승리해야 승부가 단식 3경기로 넘어갑니다. 차이니스 타이베이전은 단식에서 최소 1승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스웨덴전은 확실한 승리로 승수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서승재, 김원호의 역할입니다. 이 조합이 흔들리면 팀 전체 시나리오가 무너지고 반대로 안정적으로 1승을 확보하며 한국은 매 경기 유리한 출발을 가져갑니다. 복식은 세계 최정상, 단식은 변수. 하지만 팀 승리는 항상 계산으로 만들어집니다. 토마스컵 시조 쉽지 않는 대진이지만 복식 2승 그리고 단식 1승. 이 공식이 통한다면 8강은 충분히 현실입니다. 통산 세 번째 우승 기원. 이번 한국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입니다. 여자 배드민턴 국가대항전 우버컵.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 전체 D조에 속했습니다. 태국, 스페인, 불가리아와 같은 조 편성 자체는 무난하지만 이번 팀의 핵심은 전력의 완성도입니다. 한국 대표팀 전력. 이번 대표팀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단식도 강하고 복식도 강하다. 먼저 단식입니다. 안세영 세계 최정상급 에이스입니다. 하지만 이번 팀에서 더 중요한 건 혼자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김가은, 김가람 그리고 지난 22년 우버컵의 우승주자 심유진까지 경기 상황에 따라 충분히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특히 조별리그에서는 단식 로테이션 운영을 통해 선수들의 체력 부담과 부상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식. 이번 대표팀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백하나, 이소희, 김혜정, 정나은, 이서진, 이현우. 올해 아시아 단체전에서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따낸 선수들입니다. 조합은 대회 직전 확정됐지만 어떤 조합이 나와도 세계 정상급 경쟁력. 빠른 전개, 전위 압박, 수비 전환까지. 정리하면 단식은 에이스와 실전 가능한 로테이션, 복식은 안정적인 조합 확보, 전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팀 전력, 즉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 구성입니다. 상대 국가 그리고 핵심 변수. 한국의 첫 번째 상대 태국, 조별리그의 최대 변수이자 가장 중요한 경기입니다. 태국은 단식 중심팀으로 라차녹, 인타논 같은 상위권 단식 선수들을 앞세워 경기 초반 흐름을 가져가는 팀으로, 따라서 이 경기는 단식에서 최소 1경기 대응, 복식에서 흐름을 가져오는 운영, 즉 경기 흐름을 어디서 끊느냐가 핵심입니다. 한국의 두 번째 상대는 스페인입니다. 유럽팀 특유의 파워와 피지컬 기반 플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랠리보다는 빠른 공격 전개에서 승부를 보려는 스타일로 이 부분만 안정적으로 대응하며 전체적으로 우세한 흐름 기대 가능합니다. 단 유럽팀 특유의 끈질긴 수비와 체력전은 항상 변수로 남습니다. D조 대한민국의 마지막 상대는 불가리아입니다. 전력상 격차가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단식, 복식 다양한 조합 테스트와 주전 선수 체력 관리 그리고 부상 리스크 최소화, 토너먼트를 위한 준비 등 로테이션 활용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핵심 관전 포인트. 이번 우버컵 D조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팀은 경기 수가 많아질수록 더 강해지는 팀, 부상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은 도전이 아니라 우승 경쟁 전력입니다. 2010년 그리고 2022년 한국은 두 번 우버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별리그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선수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우버컵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덴마크에서 펼쳐지는 12일간의 대장정 놓치지 마세요.